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에드바이오텍 준비했어요. 레몽레인하고 일정이 겹치는 데다가 마찬가지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더 많은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내용 같이 보시죠. 에드바이오텍은 동물용 의약품 업체입니다. 동물의 질병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는 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거죠.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는데 양봉용, 양잠용, 수산용 및 애완용 의약품까지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다가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해놨는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IG라는 것입니다. 특이 난황 황체를 말하는데요. 난황은 계란의 노른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에 축적된 항체를 얘기합니다. 암탉에다가 질병을 일으키는 항원을 주입시키면요. 이 항원에 대응하는 면역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닭이 알을 낳았을 때 그 계란 노른자에 그대로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 면역 항체가. 그러면 계란에서 이 특이 난황 황체를 채취를 해서 의약품으로 가공하고 생산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자, 듣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가 총 6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단바이오텍이라는 비상장 회사하고 에드바이오텍 이렇게 2개 회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동물의약품 업체들 이글벳이나 CTC바이오, 제일바이오 이런 다른 회사들은요. IG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바이오텍은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기술을 적용한 주요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표에 제품 설명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회사의 주력 제품은 송아지 설사 예방제입니다. IG 드링크 C와 IG 드링크 페이스트. 송아지가 태어나면 생후 일주일 안에 설사를 하는 비율이 6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3일 내에 멈추지 못하면 폐사 가능성이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 난황 황체를 적용한 예방 및 치료제를 만든 거고요. 설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부 조달 제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G 드링크 페이스트는 사료 첨가제 형태인데요. 백신은 일일이 주사를 다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또 치료제는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송아지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경구 투여하는 방식으로 보조 사료를 개발했고 이게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IG 드링크로요. 일본 1위의 동물의약품 업체인 교리츠 제약하고 전량 독점 납품 계약을 체결했어요. 2018년에는 전략적 투자까지도 유치했고요. 교리츠 제약이 IG 원천 기술 자체를 높이 평가했다는 뜻이고 또 IG 제품에 대해 확장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보니까 엄청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원천 기술을 보유했고 또 송아지 설사약을 일본 1위의 동물의약품 업체한테 독점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송아지 설사약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정말 엄청 높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회사 매출 구성만 봐도요. IG 드링크 C하고 IG 드링크 페이스트를 합친 비중이 10%가 그냥 조금 넘어요. 그나마 주요 제품 중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한데 회사의 주력 제품이다 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모자른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송아지 설사약 관련한 세계시장 점유율이 궁금해졌는데 공개된 정보가 없더라고요. 대신 국내 경쟁 회사들의 제품은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IG 원천 기술을 보유한 딘바이오텍이 보이고요. 그 밖에 제일바이오, 이글벳, 고려 BMP 등등등 총 5개 회사가 있습니다. 딘바이오텍은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자체 개발한 IG 기술 기반으로 송아지 설사 예방, 방지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회사들은 외부에서 IG 원료를 구입해서 다른 원료와 혼합한 다음에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 제품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고요. 이 시장에서 에드바이오텍이 완전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이번 IPO 때 막 점유율 홍보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회사도 이 축산용 IG 제품, 송아지 설사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수산용 IG, 그 중에서도 새우 IG 의약품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로 조기 폐사 증후군, EMS와 흰 반점 바이러스 증후군, WSSC로 인해서 질병에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예방 가능한 세계 유일한 IG 제품을 에드바이오텍이 개발을 했습니다. 태국, 중국, 베트남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완료했고요. 2020년 2분기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대상으로 수출이 개시됐습니다. 태국, 베트남에서는 제품 등록이 이미 완료가 됐고 현재 중국 제품 등록을 대기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어도 있어요. 새우 다음에. 연어 생산량 1위는 노르웨이고요. 2위가 칠레인데 칠레의 한 회사와 생체내 실험은 완료를 했고 최종 필드 테스트 진행을 협의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품 발송이 지연되면서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산 쪽에 진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난황항체가 식용 가능한 계란에서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인체용 건강기능식품과 인체용 의약품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헬리코박터 관련 제품 연구 개발에 성공을 했고 현재 2개 병원에서 인체 적용 시험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아직 완제품이 개발된 상황은 아니지만 대만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수출 계약도 이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억제제 원료 개발도 마쳤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수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고요.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출 계약된 건들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는 매출에 대한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인체용 의약품들은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그냥 아직은 완전히 먼 얘기라 넘어갈게요.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1인 가구와 노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시장을 공략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도 출시한다고 해요.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들. 의약품은 아무래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건강기능식품은 비주프렌즈라는 브랜드로 OEM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이 시장에 잘 침투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요 한 장에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현재 IG 기반의 송아지 설사약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고 또 새우 의약품 개발에 성공했고 헬리코박터와 콜레스테롤 2가지 인체용 건강기능식품 개발에도 성공한 상황인데 새우와 인체용 제품은 아직 매출이 본격화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반려동물, 연어, 인체용 의약품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회사가 계획만 너무 많아요. 정작에 상장을 추진한 지금 이 시점에 뭘 보여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우나 연어나 사람용 건강기능식품 이런 시장이 엄청 규모가 큰 시장도 아니고요. 그 시장을 또 에드바이오텍이 많이 가져온다는 확신도 없고요. 그래서 물음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공모자금을 통해서 추구, 이 송아지와 새우, IG 제품 수출을 위한 본격적인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서 3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해요. 특히 동남아와 중국을 공략할 계획인데 중국은요, 특히 동물의약품 시장 약 23%를 차지하는 떠오르는 강자,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작년에 판매 법인을 따로 중국에 설립을 했고요. 추구와 새우 제품에 대한 제품 등록은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에요. 중국 시장에서 잘 성장하게 된다면 좋겠죠. 네, 그래서 간단히 기업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IG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은 분명히 강점인데 현재 주력하고 있는 축산용 시장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수산, 인체, 반려동물 쪽으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얼마나 성공할지는 물음표다. 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넘어가서 실적을 보시면 적자가 계속되고 있죠. 그나마 2019년에는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기는 했는데 2020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산 원료 조달 시에 생산 차질이 빚어졌고 운송 지연까지 되면서 원재료 조달 비용이 상승한 영향도 있고요.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영업 외적인 손실이 커서 2020년 당기순 손실 규모가 엄청 커졌습니다. 아무튼 실적은 형편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A와 BBB 등급을 받아서 기술 특례 상장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넘어가서 매출의 규모만 경쟁사들하고 비교를 한번 하자면 에드바이오텍이 2020년 기준 매출 규모 가장 작습니다. 동물의약품 쪽에서는 이글벳이 가장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회사고요. 나머지는 인체용 의약품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에드바이오텍은 지금 아직은 출발선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넘어가서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 업종 평균 대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적자가 계속되면서 2018년과 2019년에는 자본 잠식 상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에 이르렀고요. 그나마 상환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되면서 2020년에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고 유동 비율은 낮습니다. 특히 제2공장 신축으로 인한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 크게 증가했네요. 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공모 없이 3공장을 증축하려고 했다면 재무구조가 또다시 완전히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매출과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면 또다시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 관련 사항들 같이 살펴보시죠. 총 136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7,000원에서 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총 공모 규모는 약 109억 원, 시가총액은 728억 원 정도로 굉장히 소형 IPO고요. 일정은 레몽레인과 같습니다. 보면 되겠고요. 대신증권에서 진행되고 50% 고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머지 100%로 진행되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비율로 보면 39.65%인데 코넥스 이전 상장치고는 유통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공모가 상단인 8,000원 아래 가격에서 산 주주들이 조금 많아요. 제가 네모칸 쳐둔 것이 거래량을 의미하거든요. 그 옆에 8,000원 이상 가격대에는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은 모습이죠. 네. 그래서 공모가가 상단인 8,000원에 결정이 되면 상장일에 기존 주주의 매도세가 조금 강할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일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가 있는데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4회차와 5회차 두 차례에 걸쳐서 발행한 내역이 아직 남아있고요. 간단히만 설명을 하자면 공모가가 얼마에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 행사 가격이 변경이 됩니다. 4회차를 발행했을 때 전환가액은 5,933원이었는데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약에 이 전환가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으로 조정이 되거든요. 전환사채에 투자한 사람한테 유리한 조건인 거죠. 더 낮은 가격에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모가 8,000원이면 5,600원이 되겠고요. 70%에서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178,500 70주가 됩니다. 자, 5회차 시비는 또 다른 조건이에요. 맨 처음에 발행했을 때 전환가액은 8,811원, 즉 이 가격에 에드바이오텍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공모가가 전환가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면 공모가로 전환가액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8,000원이면 8,811원보다 낮으니까 8,000원에 결정이 되겠고요. 이때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56만 2,500주가 되겠네요. 근데 5회차 시비는 2022년 5월부터 전환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4회차 공모가 8,000원일 때 행사 가격 5,600원이 되니까요.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통 주식수가 늘어날 위험이 있고요. 또 바로 매도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11만 3,900주가 있습니다. 1.25%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이 표를 통해서는 이 중에서 정확히 몇 주가 상장 직후에 행사 바로 가능한 수량인지 파악이 안 돼요. 좀 표 작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크게 문제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복잡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 정말 질색이에요. 회사가 2013년에 퀘스트 파마텍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7억 원을 투자했고
임상 비용에 2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2015년에 퀘스트 파마텍이 자회사 온코퀘스트를 설립하면서 임상 비용 20억 원에 해당하는 온코퀘스트 지분을 취득하게 됐다고 하네요. 에드바이오텍이. 근데 온코퀘스트가 국내 상장사인 OQP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OQP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거래가 제대로 완료되지 못했고요.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온코퀘스트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 장부상 가치가 약 12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26억 원 가까이 될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실이 커지면서 2020년 실적에 더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OQP, 온코퀘스트 파마슈티컬은 아무래도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이 지분의 평가 금액은 전액 손상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냥 패스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공모가 산정 내역 빠르게 볼게요. 동물용 의약품 제조, 판매하는 기업 중에 비경상적인 PER을 제외했더니 2개 기업만 남았습니다. 중앙백신과 이글벳. 2개 기업의 평균 PER은 21.15배로 계산이 됐고요. 네, 에드바이오텍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과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30% 할인한 값을 평균 내서 그 평균값을 적용 당기순이익으로 썼네요. 이렇게 추정치를 기준으로 도출한 공모가는요,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추정 당기순이익의 평균값인 59억 원 정도를 적용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순이익 590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순이익 590원을 계산했고요. 여기다가 PER 21.15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 12,478원을 산출했습니다. 할인율 43.90%에서 35.88%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산정했고요. 2021년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은 39.74%에서 25.80% 정도가 되더라고요. 평균에 비하면 할인이 조금 더 된 느낌이기는 한데 이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대표 종목인 이글벳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글벳의 오늘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1,021억 원입니다. 에드바이오텍은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이 727억 원이에요. 근데 2021년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비교해서 보면 차이가 엄청 크죠. 에드바이오텍은 30억 원 손실, 이글벳은 39억 원 이익. 그래서 실적까지 감안하자면 공모가 8,000원 위로는 먹을 것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잘 진행이 되면 크게 한 방을 터뜨릴 수도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넥스 가격을 보면 8,020원에 마감했거든요. 8.86%나 빠졌습니다. 공모가 상단과 차이가 불과 20원밖에 안 나요. 회사가 막 IPO를 위해서 전환사채까지 발행하고 현금 확보해서 재무구조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올해 무상증자도 실시했거든요. 유통주식수를 늘려서 공모가를 조금 거래하기 쉬운 가격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딱히 장점이 보이지 않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길어져서 정리 부분은 화면으로 대신할게요. 넘어가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시면 총 34만 주 대신증권에 배정이 됐고요. 청약 수수료 2,000원 있고 계좌는 19일까지 개설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요일 측 결과까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인기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균등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싶고요. 청약 한도는 100%에 해당하면 17,000주까지 가능하네요. 공모가 상단 기준 6,800만 원.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네, 이 종목도 기준가 얘기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할게요. 별로인 종목은 간단히 얘기하고 끝내야지 했는데 별로인 이유를 또 제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다 잡아먹었네요. 얼른 끝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